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그야말로 비트코인 현물 ETF 덕분에 여러 사람들이 웃다가 우는 등 급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꽤나 어렵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잔소리 같을 수는 있겠지만 멘탈 유지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는 전망과 매매 방향을 조금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현재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36,000불로 떨어질 것이다. 아니다. 횡보하고 조정장 후에 다시 한번 크게 오를 것이다. 이 모든 의견이 12월 11일자 같은 날에 나왔는데요. 먼저 하락에 대한 의견을 보시면 여기 조시라는 한 애널리스트가요. 36,000불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고 정확히는 35,700불이었네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뭐 롱이나 숏에 베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롱 베팅하는 사람들은 약 42,800불 정도에서 약 손절을 하는 게 현명한 것 같다. 이런 트윗을 날렸었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제 여기 가상화폐 분석가 테크데브라는 분이요. 횡보하고 조정장 후에 사상 최고치로 비트코인 뚫고 올라갈 것이다. 이 두 분 다 차트를 엄청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요, 내가 이 차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마도 10년 전에 아마존의 주식 차트와 유사한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누가 맞을까요? 아무도 모르겠죠. 단기적으로는 저도 모르겠고요. 뭐 크게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단기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ETF가 쏘아 올린 자금 공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제도권 수용을 좀 앞두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고요. 실제로 12월 11일자로 새벽에 굉장히 구체적인 가상자산 보호법의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너무 구체적이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과연 이 제도권 수용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마냥 좋은 걸까? 여기에 대한 의문으로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일단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 거래소의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이제 고객들에게 지급하셔라. 언제부터요? 24년 7월 19일부터입니다.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제 고객 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란 거고, 이 거래소가 갖고 있는 예치금도요, 마음대로 굴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뭐 국채나 어떤 채권이나 이런 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못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자를 주긴 주겠지만 그렇게 많은 이자가 나오지는 않겠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 땅땅 못 박혀 있습니다. 대신에 NFT라 해도 대량 발급이 되고 대량으로 이렇게 화폐처럼 유통이 되고 뭐 교환이 된다. 이러면 가상자산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미 이제 미국도 사실 이렇게까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가상자산의 형태를 못 받고 있다, 규정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콜드 월렛에 이제 70%에서 80%까지 보관을 많이 하셔라. 그리고 미공개 정보에 대한 시간의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내부자들이 먼저 상장하는 거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거를 언제부터 그럼 나 사도 돼요, 안 돼요?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 땅땅땅 이렇게 정해졌고요. 어, 또 저녁 6시 넘어서 뭐 이런 사실을 공개를 하면 다음 날 아침 9시까지는 그게 유효하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런 구체적인 미공개 정보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시간에 대한 게요. 당연히 또 이상거래 감시를 해야 될 거고 가두리 펌핑 앞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입출금 정지 뭐 기술적인 문제로 항상 했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다. 그리고 좀 중요한 건데요. 제3자에 대한 이제 예탁이 금지된다. 지금 예전에 델리오나 뭐 하루가 이제 뭐 영업을 하기 어려웠던 게 이렇게 제3자에게 맡겨서 그걸 운용하는 회사였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지금 빗썸이나 업비트에서 하는 스테이킹조차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비트도요, 다른 뭐 3자에게 이 스테이킹을 맡겨서 대행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빗썸이나 업비트는 자체 직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스테이킹을 받아서 검증자, 노드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인력 충원을 훨씬 많이 해야 되고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겠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규제까지 한번 살펴본 후에 제 생각을 나눠 볼 텐데요. 미국 규제 역시 12월 11일자에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면 제목만 보면 암호화폐 규제 강화 조항을 삭제했다.
강화하는 규제를 삭제했으니까 조금 개방적이겠네 할 수 있겠지만 한번 일단 보시죠. 두 가지 조항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빼버렸다는 겁니다. 국방예산 법안의 초안에서요. 첫 번째 조항은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검사 표준을 만드는 것이었다. 자금 세탁, 정말 미국 정부 강조를 하고 있죠. 뭐 거래소나 지갑은 어딜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표준화하려고 했으나 안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도 역시 자금 세탁과 맞물려 있는 건데요. 프라이버시 코인이나 익명성을 높이는 기술의 사용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계속 작성을 하려고 했으나 이거 역시도 안 하게 됐다. 왜요? 암호화폐 업계의 반발로 최종적으로 삭제를 했다는데요. 이것만 보면 조금 개방적인 거 아니냐 할 수가 있겠죠. 개방적이네. 그리고 이거 왜 도대체 삭제를 했을까?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요, 우리보다 규제가 더하면 더했지 뭐 덜할 곳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이 좀 한시적으로 현물 ETF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또 대선도 있죠. 미국 정부와 월가가 두 손을 잡고 잠깐 협조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조금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요, 규제를 마냥 풀진 않아요. 대신에 어떤 정책을 취했습니까? 두목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시기일 뿐이다. 어, 두목이 누구였나 한번 보시죠. 두목을 잡으면 직원들은 말 잘 듣잖아요. 첫 번째 두목 바이낸스였잖아요. 뭐, 비단 벌금뿐만 아니라 5조 5천억 원도 세지만 5년간 미국 정부가 바이낸스를 뒤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향후에 이제 바이낸스가 비록 뭐 세계 1위긴 하지만 그리고 바로 떨어질 일도 없을 거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스멀스멀 점유율을 뺏겨갈 것이다. 뭐 BNB 코인도 그렇게 유망하지 않을 거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요, 멀쩡한 기업도 이렇게 5년간이나 미국 정부가 뭐 잘못한 거 없어? 계속 이거 내놔봐 하면요, 새로운 거를 해서 뒤처지지 않아야 되는 이렇게 급변하는 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이렇게 뭐 감사를 받는다는 건요, 뭐 거의 발전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항복 선언 거래 자료 일체 공유를 하는데요. 정확히는 연중무휴 연중무휴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뭐 거의 발전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두목, 테더 코인이 있죠.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인데요. 혼나기 전에 알아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조금 다르죠. 제재 대상 41개 암호화폐 지갑을 동결했습니다. 미국 정부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것도 한 8,200억 원 동결했고요.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우크라이나 지갑 다 지금 동결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잘 이제 두목도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서클도 그럴 거고요. 코인베이스도 그럴 거고 이런 식으로 잠깐 좀 풀어준 시기일 뿐이지 결국 미국도 규제를 더하면 더했지 풀진 않을 것이다.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단계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현물 ETF나 제도권화가 되고 있는 걸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요, 앞으로 비트코인도 투자가 어렵긴 하겠지만요, 상승률도 제한이 되겠지만, 알트코인은 더더욱 투자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소 입장부터 보면요, 영업이익률을 예전처럼 높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바이낸스도 그렇지만 업비트나 제도권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시종일관 감사를 받을 겁니다. 감사팀 더 보강을 해야 될 거고요. 아까 이상거래내 김치 프리미엄부터 가두리 이제 입출금 막는 것도 금지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할 비용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유지 비용 많이 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테이킹을 제3자한테 업비트도 맡기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직원 채용해서 직접 해야 한다. 이거 갖추다 보면 영업이익률이 늘어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도 예전처럼 50% 넘을 때까지 정부가 지켜만 볼까요? 그럴 리는 어려울 거다. 규제를 하겠죠. 50% 가면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국정감사에 끌려온다든지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비트코인을 그렇게 사라고 해도 사지 않습니다. 알트코인 대박만을 꿈꾸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텐데요. 앞으로 알트 대박이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두리나 잡코인 펌핑 정말 나오기 힘들 겁니다.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가두리는 원칙적으로 차단이 됐고 입출금을 막는 걸 금지했으니까요. 잡코인도 이제는 쉽지 않을 거다. 원천을 조사한다든지 주식처럼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치 프리미엄이 50%
앞으로는 역사적인 그건 뭐 역사의 한 장면일 거고요. 지금 5% 10%만 돼도 연일 뭐 뉴스에 나오면서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떠들어댈 겁니다. 그래서 알트 대박이 좀 어려워질 거고요. 결정적으로요. 예전에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아무거나 사서 없어지지만 않는다면 그 전제하에 4년 만에 비트코인 반감 기반 상승할 때 다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요게 이제 앞으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4년 만에 이제 탈출하는 거 앞으로는 없어질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주식 회사처럼 뭐 분기별이든 연말이든 실적을 제출을 하고 마케팅도 잘 하는 코인들 몇 개만 상승을 할 거고요. 나머지들은요,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상패도 많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텔라라는 코인이 있죠. 뭐 리플처럼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마케팅을 정말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코인들 픽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적도 좋아야 되고요. 마케팅도 잘해야 이제 거기에 걸맞는 회사처럼 이제 주식 회사처럼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꽤나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이 어쩌면 25년 불장 전에 이제 옥석을 바꿔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2년부터 있었던 비트코인 차트를 제가 가져왔었는데요. 음, 왜 이걸 가져왔냐면요. 비트코인도 물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요. 이제는 좀 상승세가 많이 제한이 됐겠죠. 근데 우리가 17년 불장 그리고 21년 불장 이때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때가 많이 오른 걸까요? 사실은 2012년부터 17년 전때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습니다. 0달러, 1달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수백 배, 수천 배가 됐던 건 이때입니다. 이때가 사실 좋았었고요. 이때부터 이제 ICO 뭐 금지네, 뭐 채굴 금지네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권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때가 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요. 뭐 많이 올라봤자 비트코인 이제 3배에서 뭐 5배 정도 오를 겁니다. 뭐 25년을 예상을 해본다면요. 근데 그러니까 이때 이런 시기를 이제 막 벗어나는 단계다. 알트코인도 이제 지금까지는 많이 올랐는데요. 앞으로 이런 상승은 크게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어쩌면 25전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옥석을 지금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겠죠. 그래서 짧게는 산타랠리, 길게는 24년에 해야 할 우리의 준비 운동,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인이 크게 상승을 지금까지 해왔었죠. 상승 때도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미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이게 갑자기 오르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올드 테마의 올드한 코인은 조금 팔아야겠죠. 덜어내야겠죠. 왜요? 앞으로는 실적 장세가 이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팔아서 현금을 만약에 이번 산타랠리나 24년에 확보를 하신다면 뉴 테마의 올드 코인 혹은 뉴 테마의 뉴 코인을 이제 매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는 게 좋겠다. 이 상태로 25년을 맞이해야 좀 좋다는 거죠. 뉴 테마 뉴 코인도 좋긴 한데요. 시총이 너무 낮습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소외. 그리고 뉴 테마의 올드 코인 예를 들면 뭐 체인링크도 있었고요. 예전에 여러 가지 소개 많이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뭐 도지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오래됐는데 뉴 테마를 뭐 AI 컨셉을 잡았다든지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시총은 크겠지만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을 상승 때 조금 바꿔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락 시에 12월 11일자로 해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잖아요. 뭐 비트코인 한뭐 4, 5%만 떨어져도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은 뭐 10%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떨어지면 내가 몇백만 원으로 A코인, B코인 두 개만 이렇게 사겠다. 이거를 머리에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이걸 해놔도 당황해서 살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당연히 염두에 둬야겠죠. 이런 계획을요. 그래서 항상 최악을 또 생각하자.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올라 버렸었죠. 그래서 지금 살 수는 있겠지만 이거 사서 물리더라도 25년 동반자로서 끌고 갈 수 있는 생각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단타로 한두 달 내에 큰 돈을 벌겠다. 욕심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샀어야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 25년 동반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A코인, B코인 얘기를 했는데요. A는 비트나 이더가 꼭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을 선호합니다.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B코인도 조금 시총 높은 거
위주로 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작은 건 소액 매수해야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뉴테마, 뉴코인은요. 오르기도 많이 오르지만 그리고 조그만 가능성을 얘기해도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심지어 뭐 실적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그러나 떨어질 때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소액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상승 때든 하락 때든 뭐 포트폴리오들 바꾸든 아니면 좋은 코인을 샀든지 간에 ETF 발 랠리 때 한 얼마 정도 팔 것인가 5에서 10%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아니면 나머지 것들은 뭐 스테이킹으로 넣어버리든지 뭐 25년 불장까지 그래서 매도할 전략을 미리 세워놓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황하면 안 되고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실행을 하셔야 된다. 이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현물 ETF든지 제도권이든지 아무튼 제도권으로 향할수록 코인 투자는 생각보다 어려워진다. 너무 좋아만 할 건 아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좋겠죠. 너무 좋아하지 마시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갈수록 코인은요, 리스크도 줄어들지만 수익도 줄어드는 시대로 아마 갈 겁니다. 알트는 더 하겠죠. 우리나라도 25년부터 양도세도 내야 되고 뭐 자금 세탁이나 이상 거래를 막는 등 정부의 간섭을 많이 받겠죠. 정확히 비슷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한국이요. 기억나실 겁니다. 96년 말에요. OECD 가입했다고 그렇게 뭐 떠들썩하고 좋아했었지만요. 그만큼 개발도상국의 혜택은요. 내려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뭐든지 득이 있으면 실도 있다. 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더욱 투자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